최근 일론 머스크나 카다시안 자매 등 유명 셀럽들이 어떠한 약물을 통해 초고속 체중 감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살벌해요. 미국 기준으로 한 달 사용분 가격이 한화로 180만원 정도인데요. 와, 진짜 그 뭐랄까요?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씹고 삼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노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열중하고 계실 계절이죠. 짬 내어가며 유산소를 10분이라도 더 하고 칼식단도 지켜나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인내와 노력으로 최소 한두 달은 집중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다이어트겠죠. 그런데 이런 다이어터들에게 현타를 오게 하는 소식이 있었으니 최근 일론 머스크나 카다시안 자매 등 유명 셀럽들이 어떠한 약물을 통해 초고속 체중 감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물의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이름의 유전자 제조화 펩타이드 호르몬인데요.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도 부릅니다. GLP-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뜻을 담고 있죠. 글루카곤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털어보자면 인슐린과 밀당 관계의 호르몬으로서 혈당의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GLP-1은 혈당에 작용이 되겠다는 예상을 먼저 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본래 당뇨병 치료제 용도로 만들어졌던 약물이었습니다. 인슐린은 분비하고 글루카곤은 억제하여 혈당을 낮추는 탁월한 효과로서 저혈당이라는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적임이었는데 이 외에도 다른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식욕을 뚝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소화하는 게 평소보다 쉽지 않겠죠. 자, 이 두 가지만 봐도 벌써 답이 딱 나오죠. 약물의 작용으로 인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효과들로 GLP-1 수용체 작용제는 항비만제, 즉 다이어트 약으로도 처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GLP-1은 우리 몸 중 소장이라는 기관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하지만 5분 미만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분해되기에 이것을 보완해 긴 시간 작용되게끔 합성한 약물이 GLP-1 수용체 조절제인 것이고요. 2017년 코펜하겐 대학교의 내분비학 교수 필립 노브는 국내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GLP-1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이 물질은 앞으로 당뇨나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와 내신경계 등 다방면에서 훌륭한 치료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죠. 자, 그의 말에 따르자면 현재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도인 당뇨약이나 다이어트약 말고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GLP-1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털어볼까요? 그리고 꼭 약물 사용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GLP-1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돌아온 바디 알케미 바로 시작합니다. GLP-1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뇌축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돼요. 장뇌축이란 위장관과 중추신경 사이에 생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 축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뇌는 머릿속에 있고 소화기관은 뱃속에 있는 만큼 서로 떨어진 채 각자 개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대의학은 이 둘 사이에 미주신경과 척수신경이 신호를 연결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있음을 밝혀냈죠. 음식물 섭취를 통해 소장에서 분비된 GLP-1 호르몬 신호가 이 경로를 통해 뇌로 이동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중추신경의 시상하부에 전달. 배가 부르니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GLP-1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포만감과 식욕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우울증의 요인으로는 신경염증,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혈뇌장벽의 과도한 투과성, 시냅스 기능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상이 있다면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면역계 능력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을 촉진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현저한 증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랩토조토신이라는 독성 약물을 쥐에게 주입하여 알츠하이머 발병을 유도시킨 뒤 삭센다로도 잘 알려진 GLP-1 수용체 조절제 리라글루타이드를 그 쥐에게 투여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냅스 기능 장애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었고 신경염증이 줄어드는 등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됐죠. 이로써 신경염증을 동반한 우울증 뇌에서 GLP-1을 통한 치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바디 알케미 채널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었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었어요.
장의 생태계가 각종 질병, 심지어 정신질환과도 연계돼 있음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을 영상에서 다뤘었죠. 엄연한 하나의 의학적 사실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장뇌축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몸을 아끼며 가꾸는 사람들에게도 먹는 행위라는 것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 이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상기시켜볼 만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뿐 아니라 뇌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면 그것은 중독일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음식을 먹을 때, 운동을 할 때 등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 뇌의 복측 피의 영역은 뉴런을 통해 중격 측자핵과 전전두엽 피질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상회로라고 부르는데요. 보상회로의 작동을 통해 우리는 기쁨과 쾌감을 얻고 이러한 경험들은 강력한 동기부여로 남게 되죠. 단짠 음식들이 유행하고 더욱 자극적인 음악이나 영상들이 생산되는 것도 모두 이러한 인간의 보상회로와 관련이 있죠.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도파민 분실의 경험은 보상회로에 대한 도파민의 영향을 비례적으로 낮추어 전과 동일한 쾌감을 쉽게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 최악의 경우라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물질을 통한 인위적 보상입니다. 이러한 인위적 보상은 자연적 보상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도파민을 분비시키는데 이것은 실로 엄청 강렬한 경험이기에 자연적 보상에서는 더 이상 반응을 할 수 없게 되죠. 뇌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인위적 보상에 더 많이, 더 자주 의지하게 돼 결국 그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겪어보셨을 텐데요. 자극적인 음식들을 엄격히 피하고 탄수화물과 염분을 적정량 허용하며 혀끝의 즐거움이 아닌 오로지 질적인 영양만을 챙겨가며 있는 힘껏 열심히 운동하는 삶을 2-3개월 정도 유지하면 고구마 하나만 먹어도 그게 그렇게 맛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나 절제된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보상회로를 리셋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든 보상회로 리셋을 더 간소하게 가능하게 해줄 가능성을 가진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GLP-1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정신과 센터 연구팀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12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GLP-1 약물을 투여했을 시 알코올 섭취가 유의미하게 감소됨을 관찰했고 알코올에 대한 보상회로의 활성화가 현저하게 낮아진 MRI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알코올 말고도 또 다른 실험도 있었어요.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약학대 연구팀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GLP-1 수용체 조절제가 코카인, 암페타민과 같은 마약성 물질은 물론 담배에 대한 보상 및 섭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만 GLP-1 약물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물질들과 관련된 보상회로의 손상에 있어 치료의 키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앞서 잠깐 담배를 언급했는데요. 흡연과 GLP-1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뇌에는 하베눌라라는 영역이 있어요. 대뇌신경회로에서 신호 전달을 중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흡연을 하면 하베눌라 부위의 뉴런들에서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활성화되는데 이 현상이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인적으로 GLP-1이 생성되고 분비되는 데에는 TCF7L2라는 전사인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 인자가 니코틴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흡연이 누적될수록 하베눌라가 TCF7L2의 자극에 의존적으로 변하면서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흡연에 의존적으로 변모된다는 것입니다. 금연 초기에 폭식을 하는 것을 목격하곤 했는데 여기에는 GLP-1 부족이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뭐가 됐든 간에 흡연이 여러모로 백해무익함은 빼박백틴입니다. 자, 여러 연구들의 예시를 참고해봤는데요. 이 예시들은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약물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방대한 내용들이라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몸에서 생성되는 내인적 GLP-1과 GLP-1 수용체 작용제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중독군 물질들에서 내인적 GLP-1은 중독 현상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내인적 GLP-1을 늘림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식욕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에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식이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반드시 좋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부작용을 겪는 케이스가 매우 많고 또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부작용의 요인을 더욱 개선한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올해 연말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하죠. 그것이 영상 도입부에 소개된 일론 머스크의 최애 다이어트 주사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살벌해요. 미국 기준으로 한 달 사용분 가격이 한화로 180만 원 정도인데요. 아니 무슨 무전유살, 유전무살도 아니고 이 가격이 합리적이지 못할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여러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자,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봤을 때 GLP-1 수용체 작용제는 분명 체중 감량과 건강적 여러 측면에서 좋은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만약 체중 감량만을 1순위로 둔다면 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인적 GLP-1의 분비를 늘리는 게 현실적인 답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인적 GLP-1을 더 분비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음식물과 반응하여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만큼 식사는 GLP-1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무엇을 먹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식사를 매우 빨리 끝내는 분들의 특징이라면 음식물을 씹는 횟수가 적다는 것인데 이렇게 적은 저작 운동으로 식사를 하면 비교적 살이 찌기 쉽다는 속설이 있곤 했어요. 그것이 꼭 속설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입안의 음식물을 최소 30회 씹고 삼킬 시 5회를 씹었을 때보다 GLP-1 수치가 1.5배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하긴 주변에 살이 잘 안 찌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밥 먹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릴 것만 같긴 했어요. 그런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 반 정도 먹다가 배부르다고 남겨요. GLP-1의 분비와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혈장 GLP-1 수치는 일반적으로 공복 시 리터당 5에서 10피코몰 수준이며 음식물 섭취 시 10분에서 15분 내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40분에 리터당 15에서 50피코몰의 정점에 다다릅니다. 탄단지 모두 GLP-1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더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글루타민만큼은 GLP-1 분비를 자극합니다.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주로 근손실 방지나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용도로 잘 알려진 글루타민이지만 혈당 관리와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필수로 드시는 분들 꽤 계시죠? 이걸 챙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를 섭취하면 장의 L세포와 반응하여 GLP-1의 분비를 늘립니다.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이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은 장에서의 당 흡수 속도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더 많은 GLP-1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식사 후 카페를 들렀을 때 당류가 많이 든 음료가 땡기더라도 혈당 건강과 체중 조절을 위해서라면 아를 선택해야겠죠. 물론 실험 넣은 아는 범죄고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은 GLP-1의 분비를 늘리는 데 있어 보조적인 방편 정도에 속합니다. 이제 진짜 강력한 GLP-1 분비 증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체게바라가 쿠바에서 게릴라 활동을 할 시 그는 하루 한 끼 정도만의 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먹은 것만큼의 활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에너제틱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매일 마테차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옐바 마테. 이 나무의 잎을 말려 차로 우려내면 그것이 마테차입니다. 남미인들에게는 국민차인데요. 마테인이라는 카페인 유사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집중력과 에너지까지 공급합니다. 마테인의 각성 효과는 커피가 주는 그것보다 불안감이 덜하며 더 맑은 느낌이고 수면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아 저 역시 선호하는 편입니다. 흥미로우면서 조금은 슬픈 사연이 있다면 남미의 저소득층일수록 마테차를 거의 주식처럼 음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테차를 많이 마심으로써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효과가 있기에 식대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자, 감이 빡 오시죠? 네, 예르바마테는 초강력 GLP-1 분비 자극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설명드린 식후 커피나 많은 횟수의 저작 운동 이런 거 다 안 지켜도 고용량의 예르바마테를 복용했을 때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소멸 수준이었습니다.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예르바마테 고용량을 한번 때리고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만난 분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 하시며 저를 유명한 고깃집에 데려가셨어요. 저도 나름 미식가이자 대식가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날은 구워지는 고기를 보면서 음식에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주시는 분의 호의를 생각해서 먹어보는데 와 진짜 그 뭐랄까요,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씹고 삼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노동이에요. 아니 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라며 맛있게 먹는 척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오심까지 오더라고요. 아무쪼록 너무 곤욕이었던 경험이었어요.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며 곧 다가올 입 터짐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GLP-1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시고 예르바마테 이용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을 오래 겪으신 분들, 즉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들 역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무작정 뭐가 좋다더라, 누가 뭐 하라더라 등의 맹목적인 따라감보다도 이러한 우리 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 몸에 선택적으로 접목시켜보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많은 내용들을 함축해 보았는데 여러분께 빠짐없이 알짜로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도 지나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생기네요. 제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겠죠. 다음 영상에서도 득이 되는 내용, 남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